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헨리 슬래서입니다. 슬래서는 192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의 특징은 아이러니와 반전 결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집을 사러 돌아온 사나이입니다. 나름 사업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주인공은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 어느 마을에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집을 사러 돌아온 사나이 헨리 슬래서. 아론 해커의 부동산 소개서 앞에 선 붉은색 컨버터블에 뉴욕시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자동차 주인도 그곳 아이비 코너스에서는 낯선 사람이었다. 한 뚱뚱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무더위로 그의 여름 양복에는 온통 땀이 배어 있었다. 한 50쯤 돼 보였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작은 두 눈은 마냥 맑고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론에게 목례를 하고 해커 씨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미소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스터... 나는 워터벨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고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당장 흥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워터벨 씨. 특히 마음에 드시는 집이라도 있으신지요? 실은 그렇습니다. 이 동네 끝에 낡은 빌딩이 하나 있죠? 그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 기둥이 있는 집이던가요? 네, 바로 그 집입니다. 메가라는 표시를 본 것 같은데요. 아론은 냉담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우리 장부에 기재는 돼 있습니다. 복덕방 주인은 장부를 뒤적이다가 타이프로 찍힌 한 페이지를 손으로 가리켰다. 160년 묵은 고가, 방 8개, 욕실 2개, 자동 기름 보일러, 현관이 넓고 정원수가 있음, 상가와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 7만 5천 달러. 그래도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자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에 안 들 게 없죠? 그 집에 무슨 흠이라도 있나요? 하고 물었다. 글쎄요, 아론은 말했다. 집주인 세디 그라임스 여사가 졸라서 장부에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달라는 값을 내고 살만한 집이 못 되지요. 바위처럼 단단한 옛날 집 축에는 못 낀단 말입니다. 정말 낡은 집입니다. 나무가 썩지 않도록 페인트 칠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집이죠. 몇 해 못 가서 대들보 몇 개가 내려앉을 겁니다. 1년 중 반은 지하실이 온통 물바다지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비싼 값을 부르지요? 아론은 어깨를 으스게 보였다. 감상적인 이유겠지요, 뭐. 아마 독립전쟁 이후 줄곧 그 여자 집안 소유였다지요. 뚱뚱한 사나이는 마루를 한참 내려다보았다. 그럼 곤란한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론을 쳐다보며 수줍은 듯 웃었다. 나는 어딘지 모르게 그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한테 알맞은 집 같아서. 수리해서 둘 수는 있지요. 그러나 $10,000라면 모르지만 75,000달러나 달라니. 아론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의 생각은 나도 알 것 같아요. 돈도 얼마 없는 부인입니다. 도시에 돈벌이를 잘 하는 아들이 있어 어머니를 돌봐 주었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을 파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리운 옛집과 헤어질 결심이 서지 않아 아무도 감히 엄두도 못 댈 그런 값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심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생각일 겁니다. 그는 서글픈 듯이 머리를 젓고 이상한 세상이죠, 안 그래요? 했다. 그렇군요. 워터베리는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일어섰다.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그 할머니를 찾아가 만나보고 값을 좀 깎는다면. 워터베리는 조용한 거리로 천천히 차를 몰고 나갔다. 그라임스 댁에 닿자 그는 마치 무질서하게 늘어선 보초처럼 서 있는 나무 담장 곁에 차를 세웠다. 정원에는 잡초가 우거져 밀림을 이루고 있었다. 문간에 나온 여인은 키가 작고 백발인데 얼굴에 진 주름살은 작고 고집스럽게 보이는 턱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무더위에도 두꺼운 양모로 짠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워터베리 씨죠? 할머니는 말했다. 아론 해커가 당신이 찾아오실 거라고 알려줬지요. 좀 들어오시죠. 바깥은 지독히 더운데요. 워터베리는 씩 웃었다. 그럼 들어오세요. 아이스박스에 레모네이드를 좀 넣어두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시원했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그들은 육중한 바로크풍에 가구를 놓은 네모난 응접실에 들어갔다. 노파는 흔들 의자에 앉아 팔을 근엄하게 포겠다. 자, 그럼? 할머니가 물었다. 뚱뚱한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그라임스 여사, 조금 전에 대개 부동산 중개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혹시 내 마음을 바꿔볼까 해서 당신을 여기까지 보내다니. 아론은 정말 바보란 말이요. 글쎄요. 제가 그런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닌데요. 그라임스 여사, 저는 그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했을 뿐입니다. 노파가 뒤로 기대앉자 흔들 의자가 비명을 지른다. 말하는 건 돈이 안 드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해보세요. 예. 그는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사업가입니다. 한데 독신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다 보니 꽤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은퇴할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조용한 데가 좋겠어요. 저는 아이비 코너스를 좋아합니다. 여러 해 전에 올바니로 가던 길에 이곳을 통과했었지요. 그때 언젠가는 이 고장에 자리를 잡고 살리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 거리를 다시 차를 몰고 지나가다 이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한테 꼭 알맞은 집인 것 같더군요. 나도 이 집을 좋아한다워, 워터베리 씨.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한 값을 부르는 거죠. 워터베리는 눈을 깜빡였다. 공정한 값이라고요? 그라임스 여사님, 시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세로 이런 집은 많이 나가봤자. 그만하면 됐어요. 노파는 소리쳤다. 워터베리 씨, 당신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제시한 값을 내놓지 않겠다면 몽땅 없던 일로 해둡시다. 하지만 그라임스 여사, 안녕히 가십시오, 워터베리 씨. 노파는 일어섰다. 손님도 일어서라는 암시였다. 그러나 그는 안 일어났다. 잠깐만, 그라임스 여사.
그는 말했다.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걸 알지만 좋습니다. 요구하시는 대로 내겠습니다. 노파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정말입니까, 워터베리 씨? 하고 물었다. 예,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요. 꼭 그 돈을 받아야만 하신다면 별도리 없지요.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흘렸다. 레모네이드가 꽤 차졌겠군. 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드리지. 뚱뚱한 남자가 이마에 땀을 닦고 있는데 할머니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남자는 차디찬 레모네이드를 꿀꺽꿀꺽 들이켰다. 이 집에서 할머니는 흔들 의자에 몸을 기대면서 말을 꺼냈다. 1802년부터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나도 이 집이 아이비 코너스에서 제일 견고하게 지은 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들 마이클이 태어난 다음에 지하실에 물이 들었는데 그 물은 좀처럼 뺄 수 없었지요. 아론 씨는 흰개미도 있다고 합니다만 나는 그래도 옛집이 좋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물론이죠. 워터베리가 맞장구를 쳤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그 애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에게는 벅찬 시련이었지요. 마이클은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 후에 그 애는 성장하면서 자꾸 글쎄 거칠어졌다는 말밖에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뚱뚱한 사나이는 동정이 간다는 듯이 껄껄거리고 웃었다. 아들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도시로 나갔어요. 야심에 가득 차 있었지요. 난 그 애가 뭘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성공했던 게 틀림없어요. 정기적으로 나한테 돈을 붙여 보냈거든요. 여기까지 말한 노파의 눈은 흐려졌다. 난 9년 동안이나 그 애를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돼 있었어요. 한밤중에 불쑥 나타났는데 수척해지고 늙어 보였습니다. 짐이라고는 없고 그 자그마한 검은 옷가방만 하나 들고 왔더군요. 내가 그 가방을 받아들려고 했더니 그 애는 나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제 친어머니를 때리려 하더란 말이요. 이튿날 그 애는 나더러 몇 시간만 집을 비워달라고 합디다. 뭘 하려고 그러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옷가방이 없어졌더군요.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던 뚱뚱한 사나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날 밤 웬 남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방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길래 나는 문에다 귀를 대고 걔가 어떤 사건에 말려들었는지 알아보려 엿들었지요. 그러나 고함 소리, 협박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군요. 그 뒤에 할머니는 말을 잠시 멈추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리고 총소리.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한 방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침실 창문은 열린 채 낯선 사람은 간 곳이 없었고 마이클은 마루에 누워 있었는데 죽어 있었어요. 이것은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해 준 것은 한참 후였어요. 마이클과 또 그 한 남자도 범죄에, 그것도 중대한 범죄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쳤답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그 돈을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이 집 어디엔가에 숨겼대요. 나도 아직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자 그 또한 사나이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내 아들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는 내 아들을 죽인 거죠. 할머니는 얼굴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을 7만 5천 달러에 팔겠다고 내놓았지요. 내 아들을 죽인 자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집을 사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로지 이 집을 엄청난 가격을 내고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가볍게 의자를 흔들거렸다. 워터베리는 빈 컵을 내려놓고 입술을 핥았다. 그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고 있었으며 머리가 어깨 위로 떨어져 제멋대로 흔들거렸다. 이윽고 그는 윽 하고 소리 지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다. 레모네이드가 왜 이렇게 쓰지? 어떠셨나요? 마지막 결말이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워터베리 씨가 그 할머니가 기다리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심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집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할머니에게 죽음을 당한 것일까요? 어떤 게 반전일까요? 작품의 제목으로 보아 돌아온 사나이라면 할머니의 아들을 죽인 범인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독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시세보다 비싸도 마음에 드신다면 집을 사시겠습니까? 참으로 엉뚱한 질문이긴 하네요. 전 안 삽니다. 아니, 못 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